코인충들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놔놓고 저기 아이콘도 이런 거 박아놨는데도 그래도 클릭하네. 비트코인 진실, 비트코인 캐시 진실 2로 해놔도 이렇게 클릭하네. 야, 졌다, 졌어. 그래, 비트코인 캐시 진실 3, 비트코인 캐시 진실 4, 5, 6, 7, 8 누가 이기나 해보자. 조회수 안 나올 때까지 한번 올려보자. 계속 클릭했다고 막 클릭하는구나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하다 이제 제목을 이제 비트코인 캐시 진실 3, 우지한 여동생 우향숙에 대한 비밀 뭐 이렇게 올려도 클릭을 하네 진짜. 와, 징글징글하다 야 진짜. 향숙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지금. 향숙이 향숙이 이쁘지. 향숙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야, 그래 향숙 오늘 향숙이 얘기를 할게. 아휴, 하다 내가 이제 우지한 조회수 난다 우지한 여동생 얘기를 하게 되네. 잠깐만, 내가 구글에다 우지한 향수기 쳤더니 뭐 이 얼굴은 그냥 어차피 나온 거고, 이건 향수기? 잠깐, 우지한 향수기를 쳤는데 왜 여자 사진이 나오지? 신기하네. 일단 우지한 향수기를 쳤는데 얘가 나오죠. 잔커탄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한번, 어차피 우지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잔커탄에 대한. 자, 이거 뭐 다 아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잘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실제 비트메인에 대한 옛날 스토리죠. 이제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벌써 한 4, 5년 전 얘기쯤 되려나? 다 옛날 얘기인데, 원래 우지아는 돈이 없었어요. 그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 이렇게 양력을 보면요, 대학교 졸업하고 사카시 그 백서를 처음으로다가 만들었다고 저쪽 주장을 하면서 A6 마이너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참여를 하죠. 근데 얘는 이제 돈이 없어서, 그때 얼마였더라? 전부 다 해보니까 그 초창기에 얘가 우지한이가 갖고 왔던 돈이 1억이 안 되더라고요. 8천 몇백만 원? 원화로 하니까 계산하니까 그 정도 되던데 1억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8천 몇백만 원 정도 박박 긁어서 모으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갖고 이제 잔커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간 건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일단 이제 서킷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그런 이제 엔지니어 겸 이제 사장이자 뭐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었고, 우지한이 이제 빈털털 있고 이제 입만 살아갖고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살을 궁리를 하다가 사카지가 쓴 비트코인 백서에 낚여갖고 가서 이제 A6 마이너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지한이 이제 비트메인 적인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제 잔커탄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장 그 자체고요. 우지한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바지라고 하죠. 바지를 했던 거죠 이제. 자, 바지로 해서 이제 A6 이제 마이너, 이제 비트 마이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옛날에 A6 마이너라고 한참 이제 거의 다 비트코인 채굴 하려면 이걸로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채굴을 해서, 얘는 왜 나오는 거야? 빡빡이 새끼. 이튼 상장을 추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때는 이제 얘네들이 이 A6 마이너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좋은 그 채굴기를 쭉쭉 뽑아내면서 중국답게. 근데 여기 경력에 보면요, 우지한에 대한 경력을 싹 보시면 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잔코탄에 대한 그 경력도 이렇게 보시면 싹 보시면은 이렇게 딱 해갖고 싹 나오는데, 이 중국 쪽이 그게 엄청 약해요. 소프트 파워가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도 비트코인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서킷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기 같은 거 하드웨어만 만든 거예요. 공장 돌려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전혀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애들끼리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그만큼 집착이 그렇게 강했던 거고, 극단적인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왜냐면 그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 안에는 사카지가 같이 합류하고 있는 팀이었으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했죠. 비트코인 한번 이제 마운트 곡스 이벤트 때문에 한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다가 2013년에 한번 갔다가 이제 영원이 된 적이 있었다고. 이때 영원이 될 때 이제 BTC와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노드를 갖다가 분리를 하면서 사실상 BTC를 사카시가 0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이벤트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벤트인데 이미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이미 한 번 했는데도 중국이 그걸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한 거예요, 진짜. 와. 그러니까 사카시 생각은 BTC에서 BCC 비트코인 캐시죠. 를 이제 하드포크를 해버리면은 뱀이 탈피를 하듯이 껍데기를 하듯이 BCC 그 당시에 이제 BCC가 사카시가 있었으니까 BCC가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이 있고 이 상태에서 BTC를 하드포크 시켜서 시장에다 버린 다음에 이걸 영혼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번. 근데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게 2013년에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영어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비트코인 이제 시장에 사라졌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그걸 다시 저기 죽은 그것도 세워갖고 저기 한다고 세운 거예요. 다시 그거를 비아그라도 없이 그걸 다시 세워갖고 시장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공포스럽겠어요. 좀비도 아니고 죽은 걸 비아그라도 안 쓰고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 연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지 진짜 솔직히. 얘네들 진짜 끈기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중국 애들도 참 쉽게 포기를 안 하고 시장 자체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14년과 2015년 비트코인 시장은 일본 마운트 곡스 해킹 및 파산 선언을 계기로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당연하죠. 그때는 이제 누구나 시장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당연히 모든 시장이 다 끝나고 채굴기 업체는 다 파산하고 그때 모든 게 다 거래소 다 파산했고요. 당연히 뭐 완전히 비트코인 하면 제가 말했죠 한번 전에 비트코인이 그냥 지나가다 비가 많이 오네. 그래 비자 말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돌 던졌다고. 그래서 이따가 참 들어가기 좋을 때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왔다고. 자, 성격이 내성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장커타는 이 사람. 말을 수가 별로 없고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이빨 터는 거 잘 못하고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앞에 나와갖고 털고 약간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이빨도 누런데 자꾸 털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래서 우지한 향수기 검색했는데 여기 이쁜 여자도 이렇게 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래서 갈등이 다 써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써 있는 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이제 갈등이 심하게 있었죠. 그래서 장커탄하고 우지아는 예전에 홍콩 그 상장 이벤트를 그 법적으로다가 저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갈라서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우지안이랑 비트코인 ABC 이쪽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사카시 나카모토가 그 BCC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얘네들은 화폐가 채굴한 걸 모두 다 비트코인 캐시로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국에 가서도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모든 걸 다 비트코인 캐시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똥값이 되면서 얘네들은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뭐 저기 하는 것도 다 망하게 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이제 장코탄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제 시장 채굴. 얘네들은 코인을 채굴을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시장에다 던져서 팔고 비트코인 캐시를 보유하고 있었고, 얘네들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그 당시에 BCC가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니까 이게 떡상을 하고 우리들은 간다. 딱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똥값이 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 파산을 하게 된 다음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A6 마이너 같은 그런 지분 관계. 그러니까 투자자 하다가 망해서 이제 월급에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장커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지안하고 어떻게 만났냐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여기 보면 해신에 써 있는 거면 장커탄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우지안을 처음 만났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첫 만남과 장커탄과 우지안은 서로 강한 인상을 받고 헤어졌다. 처음 만나 서로 무슨 바텀도 아니고 탑도 아니고 뭐 처음 만났는데 무슨 말이 안 되는 기사들이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는 우지안이 이제 그 한 8천만 원인가 현금 들고 장커탄을 찾아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같이 좀 사업하자고 이제 두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장커탄한테. 근데 장커탄이 어떡할까 이 새끼 또라이 같은데. 그리고 옛날에 그 유희열하고 김장훈이 이제 처음 유희열이 작곡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김장훈이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은 사람이 가서 이제 카페에서 밀크쉐이크 시켜놓고 말 많이 할 때 유희열이 속으로 그랬다잖아요. 이 새끼 또라이인가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서로 만나갖고 우지안이 이제 장커탄한테 가서 장커탄은 이제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회사의 대표고 큰 사업체를 하면서 반도체도 만들고 이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이제 우지안은 가서 이제 이빨을 턴 거죠.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장커탄은 뭐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장커탄이 이제 뛰어들었고 그 나름 꽤 둘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A6 마이너라는 참 명품을 만든 그런 적이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미국 쪽이 A6 마이너를 갖다가 대도 이제 특정 블럭이 생성이 안 되도록 이제 패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A6 계통에 있는 펌이나 알고리즘으로다가 채굴이 되는 그쪽은 이제 채굴을 이제 블럭을 만들 수 없도록 알고리즘이 돼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게 가장 치명적 어떻게 보면 중국이 채굴을 통한 가장 빠른 그런 해시파워를 만들고 자기들이 비트코인 선점도 가장 먼저 해서 사실 2013년, 2014년 가장 먼저 하고 자기들이 이제 슈퍼파워도 가장 먼저 가져갔고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나 컨트롤도 중국이 당연히 가장 먼저 가져가서 저기를 한 이유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파워에 대한 선점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그만큼 또 이제 싼 인력으로다가 이제 공장에서 이런 채굴기 같은 걸 쭉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풀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중국의 엄청난 그 하드웨어에 대한 슈퍼 파워 능력이 도구로 되어서 돌아온 거죠. 사실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소프트 파워를 늘리면서 이제 개발에 대한 그런 엔지니어링, 소프트 엔지니어링 쪽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그런 쪽을 했었는데 중국은 그런 인재 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드웨어 파워에만 의존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A6 채굴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막혀 있게 되면서 지금은 참 난감한 그런 해시파워를 지금 몇 천만 배를 써가면서도 이제 블럭이나 트랜잭션에서는 거의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지금 외통수에 몰려있는 중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런 걸 시장에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AI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반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장커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메인에서도 아직도 이제 채굴기를 만들긴 만드는데요. 이 사람은 거의 이제 AI 관련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반도체 쪽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은 사실상 거의 이제 잘 안 하려고 하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까 긴가민가 약간 그러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우지아는 뭐 어차피 이제 장커탄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뭐 예전에 뭐 매트릭스도 만들었다가 뭐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아직도 이제 누런 이빨을 털면서 어떻게 생계를 갖다가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 다 비트코인에 접근하려고 했던 중국의 시도는 처음에는 시장을 전부 다 점거하는 그런 파워를 만들긴 했지만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인재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ABC도 전에 그 이캐시 분열 사건 때 말한 것처럼 사실상 이제 깡통차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A6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 나와요. 근데 전문적으로 다 구체적인 것까지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뭐 채굴기로 채굴을 해서 채굴 파워를 얻는다라고 해서 뭐 블록을 만들고 트랜잭션을 하고 이런 뛰어난 채굴기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이런 시대는 완전히 이제 갔고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채굴 파워에 의존하는 그런 걸 거의 다 줄여서 이제 채굴기가 이제 특정 알고리즘이나 특정 지역 그리고 그런 채굴에 대한 슈퍼 파워를 전혀 요구를 하지 않는 부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다 된 상태라서요. 사람들 이제 채굴기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 바닥이 난 상태라서 현재는 이제 채굴기를 파는 이런 업자들도 사실상은 얘네들도 이제 저기 바이낸스 같은 데 갖고 선물 때리고 롱 때리고 숏 때리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줄줄이 파산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 때리고 있고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이제 버티면서 이제 쌀죽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들 이제 못 먹어서 이제 얼굴 누렇게 뜨고 이빨도 누렇게 뜨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이고 저 제목이 이제 우지한 제 여동생 향수기인데 향수기에 대한 소개를 전혀 못했네요. 어떤 뭐 내 채널은 뭐 입만 열면 구라만 치는 채널이니까 그러니 생각하고요. 나중에 얘가 향수기인가? 이렇게 볼 리가 없지. 오빠 면상이 저런데. 여튼 이 새끼 뭐야 박박이 새끼. 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또 좋았어. 그냥 우지한 넣고 그냥 비트코인 캐시 넣으면 그냥 코인슈들은 그냥 때려주게 더 보는구나.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만들게.